그리고 또 솔라나 중요한 거. 솔라나 에 대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솔라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솔라나 와. 투자하시는 분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2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비투쇼와 쇼라는 행사들이 혹시 미래 전망들도 좀 말씀 주실 텐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말씀 주셨으니까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나눠 주실 텐데, 혹시 이더리움 얘기도 좀 나누시나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아, 이더리움은 찬조 출연. 알겠습니다. 출연으로. 찬조 출연.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방향도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 이 정도 선으로 큰 그림만 한번 그려가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주인공이고 알트코인들도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이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대부분이 또 알트코인의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주머니에는 알트가 더 많아요. 네, 지금 한국인들이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얘기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덜 하니까 오늘 또 이더리움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문가들도 대부분은 좀 안 될 것 같다. 확률 25%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투자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만약에 5월에 안 된다면 만약에 연내 승인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명확성이 좀 생겨야 되고 또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뭔가 좀 정해줘야 할 의회라든가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SEC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비트코인 승인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기 싫은데 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야 너희들 선물 승인해 줬으니까 현물도 승인해줘야 돼 땅땅땅.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저 엘리자베스 워렌 누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승인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ETF 이더리움 ETF 상황을 보면 예전에 봤던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한 달 전의 모습이 지금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깝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그리고 제가 폴리마켓이라고 이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5월달에 승인될 확률, 이 확률을 이제 재서 이제 거기에 돈을 거는 건데 현재 지금 확인되고 있는 확률은 16%입니다. 16%. 와.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 16%. 네. 그러면 안 16센트 된다. 넣으면 이기면 1달러를 받고 80 뭐 한 6%, 86% 정도 되니까 84%는 84센트를 넣으면 1달러를 받아요. 도박을 할 때. 근데 도박사들이 워낙 촉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기대치를 좀 낮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연내 승인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차라리 내년이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음. 왜냐하면 네. 이번에 또 대선 끝나고 나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게리 겐슬러가 자동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정해져야 될 게 다다다다닥 정해지면서 그다음이 이제 이더리움이 영순위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해지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뭔가 극적인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 이더리움을 향해서는 시장에 그런 것들이 딱히 발견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는 사람들 불러다가 미팅하고 각 기관들이 서류 제출하면 이거 좀 바꿔서 제출해. 그러면 또 수정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서로 그런 미팅 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에휴 안 되겠네.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워낙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이 조금 더 가고 있을 때 한번 또 탁 등장을 해주면은 시장에 또 굉장히 큰 반등을 또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들도 뭐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ETF가 아무래도 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들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에 바네크 데드라인 그때 이제 발표가 났을 때 그 전후로 시장 또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약간은 위축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위축. 네. 돼야 될 게 안 되니까 기대했던 게 안 되고 이더리움은 네. 물 먹나 보다 이런 실망감에 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승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이더 하입 셀더 뉴스 이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기대치에 부합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파티는 끝났다 하면서 이제 조정 하락이 왔는데 이더리움은 벌써 지금 이 악재가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 악재라는 게 아마 잘 안 될 거다. 이게 벌써 반영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도박사들의 이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84%는 벌써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벌써 지금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사실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네. 지금 만약에 시가 미팅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벌써 지금 한 4,000달러 돌파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00달러 넘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말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벌써 시장은 실망을 해버리고 있다. 그러면 막상 이벤트가 와서 현실로 받아들이면 역시 안 됐네. 그러면 잠깐 씁쓸한 마음에 한잔하고 그럼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갈 길 가자 하고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는 것도 이미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렇다는 거는 선반영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이 좀 떠야지 요 섹터도 좀 뜰 텐데 롤업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도 뭐 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롤업 프로젝트 전망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롤업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주목하고 계시는 롤업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롤업 프로젝트 이번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과는 상관없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레이어 2의 수수료가 10분의 1, 뭐 50분의 1까지도 낮아졌습니다. 옵티미즘, 베이스 이런 수수료를 보면 10원도 안 됩니다. 10원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얹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네. 가격 안 오르면 소용이 없지. 아무리 빠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아까 그런 이더리움에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그리고 또 벌써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셀더 뉴스 이런 개념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레이어 2의 모델이 이제는 그 모델이 미래적이다라는 검증을 받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롤업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표로는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네.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코인베이스가 만들어놨는데 요즘 너무 뜨겁습니다. 이 네, TVL을 맞습니다. 보면 예치된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뜨겁네. 그러면 좀 베이스 코인을 사면 좋겠는데 코인이 없어요. 베이스가 아직. 맞습니다. 왜 없냐면 SEC가 딴지 걸까봐. 괜히 그거에다가 지금 소송 중인데 뭘 하면 안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네. 베이스가 뭘 하지는 못하고 판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이스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베이스 기반 코인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네. 베이스 기반 덱스, 에로드롬 뭐 이런 코인들이 막 요즘 급상승을 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베이스 생태계에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메이저급 말고 또 따로 신생으로 들어온 코인들 있잖아요. 또 멘틀. 멘틀이 요즘 또 급부상을 하는데 요즘 이 멘틀이 친구들은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워낙 많고 빵빵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이 트레저리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맡기잖아요. 디파이를 하는데 이 친구들 돈 없어서 내 코인 팔아먹고 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온체인에서 검증이 되니까 다른 프로젝트는 본인들의 코인을 가지고 뭐 아비트럼 같으면 이제 아비트럼을 뭐 50억 달러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아비트럼이 잘 안 되면 아비트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쪼그라드는 건데 이 멘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20억 달러 넘게 막 가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마음껏 이 꿈을 펼쳐갈 수가 있겠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즘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뮤터블 같은 경우는 또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게임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다면 게임은 또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뮤터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든 전반적으로 레이어 2는 이 이더리움의 모델을 확인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이벤트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베이스가 TVA를 갖다 계속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멘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크게 한번 또 빔을 쐈는데, 지속적으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가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베이스 기반의 덱스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주목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베이스 코인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해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솔라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또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솔라나가 사과폰 사용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제 솔라나 프로젝트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또 뜨겁다가, 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덱스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좀 다소 또 주춤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솔라나가 다시 또 상승하기 위한 주요 원동력은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솔라는 지금 계속 쏘고 맞습니다. 있고 계속 혼자만 갈 수는 없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야 되는데 솔라는 아직까지 쐈으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지금 대략 뭐 한두 달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간이다. 좀 다지면서 가는 거품을 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계속 사실은 막 전고 뚫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매수 기회가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거품을 뺐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봐서 적정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겠다. 물량을 좀 늘려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수가 큽니다. 워낙 자극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초당 100만 트랜잭션 이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걸 하게 될 그런 그 어떤 분기점이 있다면 바로 파이어 댄서거든요. 파이어 댄서가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어떻게 돈 끌어서 한탕 해먹으려고 그냥 괜히 그냥 막연한 희망만을 주고 나중에 들고 튀는 그런 이놈들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댄서 같은 경우는 벌써 솔라나 메인넷에 론칭을 한 상태예요. 베타 버전이. 그리고 이제 올 중반에 중간 버전이 나오고 올 말에는 마지막 풀 버전이 나온다. 이렇게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이 개발 상황 이런 것들 좀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솔라나가 사실 막 잘 안 되고 그랬거든요.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에휴 역시 또 솔라나 막 이렇게 사람들 실망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격은 뭐 그렇게 폭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라나는 뭐 어차피 이게 완성품이 아니니까 이해를 줍니다. 다운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파이어 댄스가 나와서 초당 뭐 100만 트랜잭션까지 하는 그런 완성 모델이 완전체가 되면 그때 우리를 평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뭐 그러면 지금 봐줄게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솔라나의 이 프로젝트의 그 약간 그 고질적인 자꾸 다운되고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코인 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다른 친구들 와서 해봐라. 솔라나의 반만 해도 벌써 자빠져서 없어질 텐데 솔라나니까 그 정도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이번에 업데이트는 아마 한 2, 3주 후에 적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또 뭐 안정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파이어 댄스가 나와서 초당 100만 트랜잭션까지 처리해 주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이걸 이 기술로 어떤 설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파워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공격이 와도 그냥 100만 트랜잭션 처리하면 널널한 거예요. 그 다음 친구 이렇게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솔라나 중요한 거 솔라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좀 기대를 가져보고 있어요. 저는 전고는 뭐 당연히 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긍정적으로 봐서는 뭐 $1,0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것처럼 솔라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FTX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며칠 전에 기관들에게 팔아먹었는데 판테라 캐피털, 갤럭시 이 친구들이 사갔는데 이거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64달러에 샀습니다. 64달러에. 솔라나 지금 뭐 180달러짜리 솔라나를 64달러에 이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럼 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럼 64달러 간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기관들이 64달러에 샀다는 건 이거 이제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락업. 네. 락업 해제가 언제냐면 그게 중요하겠죠. 네. 내년 3월. 내년 3월. 내년 3월에 20% 락업 해제. 모든 솔라나의 물량이 아니고 그 물량 일정 부분. 어떤 거는 5월, 어떤 건 3월 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서 5월 뭐 그 정도 규모로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근데 20%면 괜히 큰 물량이잖아요. 큰 물량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80%는 매달 한 2%씩 계속 풀려납니다. 28년까지. 2028년까지. 28년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64달러까지는 안 가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기관들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년 3월이 왔습니다. 솔라나 가격이 뭐 한 200달러라고 해요. 지금처럼 뭐 거의 변함없이 200달러라고 하면 이 기관들이 팔까 안 팔까? 당연히 팝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팔죠. 왜냐하면 네네, 그럼요. 전량이 아니고 20%밖에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매달 또 풀려나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그렇죠. 이 물량은 당연히 충분히 처리하겠네요.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 3월, 5월 막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쭉쭉 그 구간에는 또 락업 해제가 있기 바로 전에는 굉장히 변동이 클 수 있겠다. 솔라나 관련해서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거는 락업 물량 해제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대량 매도들이 대부분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락업이 지금 20%가 기관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팔린 게 19억 달러입니다. 19억 달러. 와. 19억 달러 중에서 그러니까 뭐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나눠서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팔릴 걸로 기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점쯤 됐을 때는 솔라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4달러에 샀다 그러면은 그걸 안 팔기는 좀 상당히 힘들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고. 네.